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지원입니다. 네, 깍두기 박사님입니다. 오늘 좋았죠? 이 정도면 좋았다고 해야죠. 근데 이제 지수는 빠졌더라고. 지수는 뭐 코스피 0.3% 마이너스, 네네. 코스닥이 0.4%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하이닉스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 갔거든요. 근데 그거 다 회복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전 아침에 이거 예언했어요. 아침에. 예언 저 들었는데 네. 딱 들어맞았어요. 아유, 그건 너무 뻔한 거라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게 이제 여기서 하는 것 같아. 네. 맨날 반도체 했더니 대충 이런 모양이 보이겠네요. 그러면 하이닉스 샀어야죠, 아침에. 저요? 네. 저는 비싼 건 안 사요. 9시에 사가지고 딱 3시에 팔았어야죠. 단타할 줄 몰라요. 제종 그거 아시잖아. 제가 얼마나 단타를 못하나. 그래도 오늘 저는 기쁜 날이에요. 아마 내일 수익률로 환산이 되겠지만 드디어 2분에 왔습니다. 2분이요? 2분 0 파에 온 거야. 파. 네. 브렉 이븐. 네네. 네, 이제 또 열심히 달려야죠. 근데 뭐 시장은 먼저 가 있으니까 뭐 블랙 2분 이제서야 온 거죠. 시장이 조금 그래도 멈춰졌어요. 코스피가 여전히 이제 4.9% 상승한 상태고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3.2%입니다. 네, 참 이제 해외하고 비교하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코스피가 작년도에 한 19% 올랐거든요. 네. 그거 치고는 조금은 용서해줄 마음이 생길까 하는데 그래도 미국은 너무 잘 나가서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미국 시장 그 한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10조인가 20조인가 네. 엄청 팔았어요. 네. 네, 다 미국 주식으로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위험도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감안해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 한국 시장은 떠났으니까 위험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이 줄어들었다는데 한표합니다. 오늘도 명확하게 그걸 보여줬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보여줬죠. 실제 근데 이제 댓글로도 뭐 금투세 때문에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금투세 걱정돼가지고 좀 나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투세에 적용을 받으실 분이 100명 중에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투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떠난 건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욕먹는데 아니 한번 맞춰봐. 욕먹어요. 100명 중에 몇 명이 금투세 낼 것 같아. 지금 내년 당장에. 근데 이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운용하는 자금이 중요한 거지. 아니 금투세를 낼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 실제로 100명 중에. 100명 중에 네. 뭐 한 상위 한 5% 될까요? 한 10%?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훈 연구원과 대담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런 것만 분석하는 사람이잖아. 정답 안 알려주시나요? 생각보다 그보다 더 적어요. 더 적어요? 5%보다 더 적어요? 100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네. 금투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적나요? 한 30명? 10명대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대담하다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졌어. 정말로? 말도 안 돼요. 나도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랬거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한 명밖에 안 될지라도 그 한 명이 돈을 좀 많이 운용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진장님은 한 명이지만 그분이 한 명 나가면 이렇게 끼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명수보다는 운용 자금, 빠져나가는 자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다른 99%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이라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오늘 그 얘기를 이제 근원적으로 했는데 금투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균형을 맞추고 해야 돼요. 금투세를 하려면 반드시 같이 한 짝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와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것도 안 됐고. 요게 한 페어예요. 요 두 개가 완벽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고. 요게 되면 분리과세를 종합소득세를 안 하면 어딘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금융투자로 얻은 거니까 이건 금융투자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세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뭐 차익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는 내려오겠지만은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자사주 매입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준다면 난 금투세 콜. 근데 안 해줬으니까 내년 도입은 반대다. 그렇지. 왜냐하면 해야지. 같이 해야지. 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뭐냐면 난 세금 못 내겠어 열받아 이거 아니고 세금 낼게 대신에
룰을 만들고 내라 그래요. 억지로 뜯어가지 마. 마치 옛날에 무슨 인두세 뜯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창문세 이런 거. 그쵸.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대네요. 어쨌든 내년 도입은 반대네요. 안 갖춰졌는 상태에서 하지 마라. 그렇죠. 안 갖춰진 그 상태에서. 말이죠. 네. 네. 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하면 오케이 나 받을게. 이제 금투세 근데 이제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근데 네. 금투세 관련해서 저도 이제 금투세가 도입 안 됐으면 하는 입장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잘못 알려진 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뭐 유튜브에서 너무 공공연하게 사실인 양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좀 많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원천징수 문제도 당연히 문제인데 원천징수가 예를 들어서 제 돈 중에 뭐 1,000만 원이 원천징수가 묶여 있다. 근데 그 돈을 투자에 활용을 못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닉스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예 내 기회비용으로 막 묶여서 복리 수익을 다 저해하고 이런 건 아니고 원천징수 먼저 뛰어가는 거 맞아. 뛰어가는데 네. 그게 계좌로 인출 못하게 막아놓을 수는 있거든요. 금융사가 네. 아직 국세청한테 가기 전이잖아요. 그냥 증권사가 받아둔 거잖아요. 음. 원천징수 한 거는 이거는 매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다만 내가 돈을 인출은 못하게 막을 수 있죠. 금융사가 그럼 그래요? 네. 활용할 수 있어. 이것도 잘못 네.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연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서 미실현 손익이 뭐 예를 들면 1억 원이 나 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근데 이거 만약에 내년도 금투세가 도입된 후에 팔면은 그대로 세금 때려 맞을까봐 올해 말까지 다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닙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딱 산정이 돼요. 네, 그래서 네네. 그 두 가지는 좀 올해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져 올해 있어요. 연말 기준으로 제로 세팅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러면 손실난 거는 미리 손실난 팔 필요가 것도 없어요. 손실난 것도 제로 세팅이야? 야, 나 일부러 손실난 거 안 팔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있는데. 연말 기준으로 일단 취득가액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손실난 것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왜냐면 난 손실난 거 혹시나 내년에 금투세 되면 이걸로 딱 메꾸면 일부 커버된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한 해는 조금 좀 덜 맞겠는 걸 뭐 이러면서 야 이거 엄청 손실인데 그때 팔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0점 조정되면 안 되는데. 그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아마 좀 공평하게 플러스 난 거든 마이너스 난 거든 연말 기준으로 아마 산정이 아닌데.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차라리 만약에 할 거면 산정을 해라. 그러면 올해 팔고 먹은 건 팔고 안 먹은 거는 들고 있다가 내년에 딱 하면 되는데. 난 또 잔머리 또 굴리려고 생각 중에 있었지. 네, 이런 게 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도입 되겠네라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도입된다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거냐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까지 뻗어 근데 나가는데 이제 펀드가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펀드가 배당 소득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거 배당 소득에 분리과세 안 하면 한국에 있는 펀드들은 다 그냥 죽는 거야. 종합과세잖아요. 펀드 수익이. 펀드 수익 원래 종합과세죠. 배당소득세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펀드를 넣을 유인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쪼그라들었는데.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펀드는 좀 살려줘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못하더라도 개중 한두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분명. 네, 일단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네. 네, 현대차가 오늘 3% 올라서 네. 다시 이제 신고가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네, 아주 좋고. 그리고 뭐 조선주도 좀 좋습니다.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요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운수창고 업종에서 대한항공만 올랐어요. 다른 항공주도 그냥 별로였는데 보험주도 미래에셋생명이 10% 상승했습니다. 대주주가 뭐 지분 매입하니까 뭐 그냥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지분 매입해서 상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사가 있어서 오늘 급등을 좀 야기한 것 같고 동양생명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추가로 3% 상승했는데 어제 우리금융이 인수한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 제일 많이 하락이 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0.2%까지 되돌렸는데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조금 다르죠. 전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이건 그 앞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뒤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 한국가스공사가 6%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일만 가스전 때문에 이 종목이 자꾸 막 급등락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네요. 그 서비스 업종에서 오늘 게임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카카오도 마이너스 3%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해서 시간 외로 마이너스 8%
기록을 해서 이것 때문에 장초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출발했고 반도체주 대부분 좀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자료 한번 보시면요. 저 맨 위에 지금 레버뉴 그게 매출액입니다. 68억 달러 나와서 전 분기 대비해서 17% 상승을 했습니다. 전 분기는 저 FQ2죠. 저 2분기 저게 58억 달러인데 네, 거기서 17% 추가로 상승을 했고 GPM 그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에 20%였는데 28%로 8% 포인트나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9억 4천만 달러 였고요. 한국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돼요. 네. 1조 3천억이면 하이닉스보다 한참 낮은데 하이닉스보다 지금 시총이 높죠. 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 36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3분기 일단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고 EPS도 0.62달러 나와서 전년 대비 48% 증가를 했습니다. 네. 시장이 실망한 이유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현금 흐름 쪽에서 조금 미스가 났죠. 예상 대비. 그리고 가이던스 매출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왔다. HBM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해서 가이던스는 이제 좀 훨씬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좀 평이한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매출 가이던스가 4분기가 76억 달러 정도였는데 사실 이제 예측한 기관들의 평균을 내면 컨센 정도 이제 부합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뭐 한 80억 달러까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삼성증권에서도 코멘트를 하기론 HBM의 이 성장 동력을 가이던스로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이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저 아까 저렇게 표를 보면 좀 복잡하니까 아주 단순 무식하게 주당 순이익하고 매출액 뽑은 게 이제 인비스닥 실적란에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펼치고 그거를 한 2년 반 2022년도까지 펼치고 분기별 실적을 네. 그 옆에 하이닉스 실적을 펼쳐보세요. 둘이를 딱 붙여보세요. 아직 하이닉스는 이번 거 실적 발표 안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세요. 답이 나와. 마이크론의 하락이 마이크론 하락과 하이닉스의 부하까지의 상승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상승이 답이 다 나와요. 딱 보면 직관적으로 하고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하이닉스를 올렸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수율이 하이닉스 대비 못하다라는 거가 그렇죠. 확연하게 드러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익 증가폭이 하이닉스는 지난 분기 대비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네. 얘네는 슬금하고 증가했단 말이에요. 슬금. 근데 얘는 하이닉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번 분기도 아마 증가할 것이 되게 유력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지난 분기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번 분기에 느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이닉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어떤 차이냐? 수율 차이다. 근데 이번 3월부터 6월까지는 분명히 호재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호재를 감안했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야 되는 거야. 증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수율상으로 문제가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수율보다는 안 좋다. 특별히 그러면 HBM 멀티플 높게 줬던 거에 대해서 이거 뭐지? 뭐 이거밖에 못 팔면서 무슨 멀티플을 줘 HBM? 그러니까 HBM 주력이 하이닉스라는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진입하는 순간 얘네가 이런 정도의 수율이라면 그 꿈을 꿨던 거 얘네가 처음에 HBM 납품한다고 했을 때 꿈을 꿨던 와 얘네 처음에 5%로 시작했다 10% 20% 30% 삼성 거 다 뺏어 먹겠네 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다 꽝된 거예요. 오늘 실적에서 네. 수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HBM 쪽에서 뭐 컨퍼런스 콜 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어저께 지난 2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걸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네.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겠지 싶었는데 좀 비슷하게 나온 측면도 좀 여러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전력 소비가 하이닉스 거 대비해서 30% 낮다 이런 네.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HBM3E 8단이겠죠. 이거 출하가 이번 분기에 가속화되면서 매출이 1억 달러 이상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회계 연도에는 HBM에서 7억 달러 벌 거다. 25회계 연도에는 수십억 달러 기록할 거다. 이렇게 좀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24년, 25년 물량은 매진됐다라고 했는데 지난 분기에 뭐라고 했냐면 25년 물량은 거의 대부분 매진됐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25년 물량 매진됐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찼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2단 HBM3 12단은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콜 테스트 기다리고 있고 한 네. 8월
9월 정도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에 샘플링을 했고 25년부터 이제 된다면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율이 안 나면 모든 게 다 꽝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 다 꽝이야. 수율이 안 나오면. 근데 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실적에서는 원하는 만큼 수율이 나왔느냐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HBM 납품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실적에 반영 안 되고 다음 분기에 반영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율이 생각처럼 빨리 안 올라올 가능성도 오늘 실적으로 봐서는 전 느낌이 오더라. 네. 그리고 이 실적 발표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제 미국 기업들은 컨퍼런스 가이던스 제시할 때 뭐 매출액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상 세금을 얼마 정도 낼 건지 EPS도 정확하게 딱 제시를 해주잖아요. 네. 우리는 뭐 대부분 제시를 안 하는데 하는 정도는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도 이렇게 가이던스 제시를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까지 이제 미국 기업은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이에요. 주주 친화적이죠. IR 자료 보면 전화할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전화할 필요가 없어. 우리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일단 IR 자료가 한 장이에요. 그 큰 회사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야 돼. 책자처럼 나와야 됩니다. 네. 월급 많이 받잖아. 한 장 내면 되겠어. 그죠? 네. 책자 내야지.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매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3분기에 디램과 낸드 가격을 15에서 20% 인상할 거다라고 고객사에 통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분기에도 기업용 낸드 가격은 20%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또 20% 정도 인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델이랑 HP 같은 고객사들한테 인상 통보를 했다고 하고 마이크론 실적도 보면은 이제 디램과 낸드 쪽에 ASP가 전분기 대비 20% 정도 늘어났거든요. 삼성도 아마 뭐 비슷하게 늘어났겠죠. 인상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3분기에 또 인상을 하면 또 그런 업사이드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서버용 디램에 관해서 이제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통상 고객사들이 다음 한계분기 수요를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년 단위 계획을 제시를 하고 그만큼 물량 확보에 좀 신경을 쓰는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네. 현재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 가격은 15%보다 더 높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기사에서 뭐 15% 이상 오를 거다 했는데 20%까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여러 보고서에 이제 4분기에 삼성전자의 디램 마진이 40%로 예측을 하는 데가 많은데 이 정도 스피드로 가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이런 네. 리포트를 냈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액은 73조로 추정을 했고 영업이익은 8조 2,500억 추정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8조가 넘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아까 1.3조였죠. 네. 네, 하이닉스가 한 4조에서 잘하면 5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8조 원 정도 전망을 했고 디램과 낸드가 한 10% 중후반 정도 전분기 대비 ASP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험 요인은 뭐냐? 엔비디아향 HBM 인증 지연이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리스크겠죠. 근데 요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추가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일 거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PBR이 삼성전자는 1.3배, 네. 하닉스는 한 2.4배 정도가 되죠. 네. 그래서 이미 2배 차이가 정도를 간격을 벌려놓은 건 이거는 HBM을 반영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없이 HBM의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결국 삼성전자의 테스트를 원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만 잘하면 된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잘 못해서 그렇잖아. 잘 우리 하겠죠. 계속 얘기하던 거 아니야. 받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 못 주고 그건 있다. 얘기한다. 아유 참. 네.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기회 요인은 뭐냐? 이 범용 디램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ASP가 추가로 계속 상승하는 거. 그게 아주 기회라고 하죠. 범용 디램 수요도 IT 세트 수요와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램 공급 부족은 25년까지 매 분기 계속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범용 디램에 대해서 이제 반등하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수요단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에 의해서만 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그럼요. 공급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네. 근데 지금 수요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네. 예.
네, 그래서 결론은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은 큰다. 그래서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24년도에 54조 원 전망을 했고 25년도에 71조 원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25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낮게 보는 데는 한 30조대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높게 보는 데는 한 70조대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투는 굉장히 높게 보는 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12만 원 정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충격적인 하락을 보였던 게 대브 시스터즈입니다. 네. 어저께 29% 상승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그렇죠. 붙었거든요. 네. 오늘 2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뜨릴 거면 어제 왜 올렸나 싶은데 어제 일단 신작 게임을 오전 10시에 발표했고 그 전날부터 사전 다운로드 진행을 했는데 네. 여러 국가에서 지금 1등을 했죠. 한국과 더불어서 미국 그리고 뭐 태국, 뭐 캐나다, 마카오 이런 데서 다 1등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 9시 기준으로 순위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여전히 1등이지만 태국에선 2위로 내려갔고 마카오는 4위, 캐나다 15위, 미국 18위 이렇게 순위가 좀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순위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추가로 뭐 뉴스는 전작이죠. 쿠키런 킹덤 유저들이 불만이 많나 봐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 과금을 유도하는 업데이트 그리고 운영진의 소통 부재 이런 것 때문에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뭐 이것보다는 순위 떨어진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내일은 또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인데 하여튼 잘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의 노래를 좀 부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